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수열에서 수렴 발산에 익숙한데요. 자, 함수에서도 어떤 x라는 미지수가요, 무한대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수렴 발산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요, 함수에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숫자로 다가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x축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y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임의로 하나를 내가 그려보죠.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다 라고 해볼까요? 자,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x라는 값이요, 자, 무한대로 간다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프의 함수값이 자, 어디로 다가갈 것인지, 자, 왼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디로 다가갈 것인지 함수로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자, 어떤 특정한 어떤 값이요, x축 위에 어떤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에서 a를 향해서 다가갈 때에 함수값이 다가가는 어떤 값이 있을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특정한 값. 자, 그 위치를 내가요, 이렇게 한번 두어 볼게요. 자, 그래 놓고서 우리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특정 값으로 그래서 다가가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요렇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크게 일단 봤고요. 자, 무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 함수의 값이요, 알파라는 특정한 값으로 간다라 할 때에 슈레스의 표현 방법과 비슷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다가가는 그 값, 그것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랍니다. 자, 우리 수열에서 수렴 조건을 다뤘던 것과 매우 유사할 수 있는데, 수열에서는 어떤 n의 값이요, 무한대로 다가간다, 그쵸? 어떤 자연수가 무한대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어떤 실수의 값이요, 무한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만 다르고요. 자,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그래프가 어딘가로 다가갈 때, 자, 그때 그 값을 우리는 수렴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랍니다. 자,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fx가 발산해서 무한대로 가서 발산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발산할 수도 있고, 진동 형태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수열에서와 좀 다르게 수열에서는 n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열이라는 것이 n 값이라는 것이요, 가령 예를 들어서 a의 n이라고 하는데, 자, 이 n이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이냐를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갈 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는 없었었죠. 근데 함수에서는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어디로 가시느냐. 자, 그게 무한대로 가서 발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서 발산할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데 그것이 진동이 되어서 발산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x분의 1이라고 하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내가요, 여기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그래프 형태가 되어지지요. 자, y equal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 형태에서 x의 값이요, 무한대로 간다면, 그죠?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한히 계속 간다면, 자, 함수 값은요, 어디로 다가갈까요? 그쵸? 0으로 다가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요, x가 무한히 큰 숫자로 가게 되면 이 전체는요, 0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0으로 가기는 가는데요, 어떤 0으로 가집니까? 음의 0으로 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0은 0입니다. 그쵸? 이것을 양의 0이다, 요걸 음의 0이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나중에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요, 분모가요, 0으로 간다면, 자, 이거는요, 그림을 보지 않아도 사실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판단해 볼게요. 자, 여기 어떤 기호를 하나 주어놨는데, 0에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우극한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우극한, 0에 대해서 0보다 약간 큰 값을 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보다 약간 큰 값을 넣었다, 0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0으로 다가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0보다 약간 큰 값을 넣어서 이 값이 어디로 다가가냐면 무한히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있고요. 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한 생각을 더 해볼게요.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림을 보지 않고서도 이것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요 위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분모에 0.1을 넣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10. 이렇게 되어지지요. 자, 분모에 좀 더 작은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가 5개 붙어서 10만. 아주 큰 숫자가 되어지지요. 자, 분모의 숫자가 작은 숫자를 넣게 되면 매우 큰 숫자가 되어집니다. 자, 0에 우극한. 자, 그렇죠. 0은 0인데 0에 가까운 숫자인데 양수로서 넣게 된다면 그것은 무한히 큰 숫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라는 값 이렇게 한번 넣었다 해볼까요? 자, 0은 0인데 아주 작은 0의 값을 음의 0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요 값도요, 같이 등달아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10만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은 0인데 좌극한 0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는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 그림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프가요, 0은 0인데, 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0, 그쵸? 아주 작은 0의 바로 왼쪽에 있는 어느 값, 그 값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으로 함수값이 다가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이 값을 우리는요, 뭐라 그러냐면 좌극한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좌극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또 예를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어디로 가집니까? 그쵸, 무한대로 가는지 알겠네요. 자,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그 x 값에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수였던 값이요, 양수가 되어서 이건 역시도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x의 값이요, 무한대로 간다 할 때 얘가요, 점점 커집니다. 계속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도 점점 커집니다. 그쵸? x제곱의 그래프가 그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쪽에 가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특정한 값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의 존재성, 이것을 아직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좀 아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 a 값으로 다가간다라고 할 때 fx가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값이요, 자, a라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라 할 때에 그 값이 특정한 값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 왼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 보는 그래프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조건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왼쪽에서 다가갈 때 어떤, 극한값하고요. 자,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극한값이, 같아질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다르게 다가갈 수도 있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이렇게 다가가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할 때 다른 함수값으로 가지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요, a라는, 값에서, x의 값이 a라는 위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오른쪽에서 접근한 이 우극한의 결과하고 왼쪽에서 접근한 이 좌극한의 결과가 같은 결과값을 가져야지 우리는요, 그쵸,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또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지죠. 이건 우리 수2에서 수학 2에서 좀 다루었던 그래프 형태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학 2에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의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그쵸, 정수 부분이 0인 거, 그쵸, 가우스 기호 0과 1 사이의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0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마치 y x라는 그래프처럼 되어집니다. 요 그래프가요. 자, 그리고 요것은 1과 2 사이에 있게 되어지면은, 자, 요 값이요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가 되어지냐면 y
x-1의 그래프가 되어져요. 이 그래프는 y equal x라는 그래프가 되어지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자, 요 사이에 있게 되면은 그래프가요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2점 얼마의 값을 x의 값이 2점 얼마의 값을 넣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2가 되어져서요. 이 그래프는요 y equal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이건 잠깐 치우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요, 극한값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요. x가 무한대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x가 무한대로 다가간다면, 함수값이요, 1로 다가갔다가 다시 0이 되었다가, 다시 1로 갔다가 다시 0이 되었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발산하게 되겠죠. 진동하면서 발산을 하겠습니다. 자, 진동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발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요. 자, 2라는 것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다가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2가 있는데 2보다 약간 큰 값의 함수값요. 2보다 약간 큰 값.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극한값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값은요. 0으로 다가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요, 우리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2에 대하여 동일한 2인데 왼쪽에서 x의 값이 2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따라서 다가가고 있다면 어디로 다가갑니까? 1로 다가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요, 우리가 1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이다. 자, 그러니까요. 자, 우극한, ES의 우극한은 0인 것이고, ES의 좌극한은 1인데, 자, 우극한과 좌극한은 각각 존재하지만, 이러한 리미트 2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2라는 곳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우극한은 존재하고요. 좌극한은 각각 존재합니다. 그렇죠? 리미트 하나, 그럼 이거를요. 요걸 지우고 자리를 조금 비워서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요것은 발산이었었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라고 하는 fx의 극한값은 있느냐? 자, 이것은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적을까요? 발산이라 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요. 자, 그리고, 자,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요. 발산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용어로 함수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다. 물론 발산한다라고 말을 해도 수렴의 반대말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수렴이라는 단어는 원래 수율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룬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적합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값에 대한 극한값에 대해서는 극한값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다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는 것이 더 옳게 여겨집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x가 2로 다가가게 될 때의 극한값이 존재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함수들은 학생들이 본 적이 없는 함수 형태인데요. 자, 그것을 쪼개어서 x가 2가 인 경우 아닌 경우로 나눠 생각할 것인데 이거 약분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죠. 뭐라는 단수가 있을 때 약분할 수 있습니까? x가 2가 아니다라는 단수가 있을 때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요, x의 정의역이요, 2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단순히 이 그래프를 지금 그려본 겁니다. y equal x 플러스 2를요. 다만 2라는 곳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뻥 비워놓은 형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x가 2로 다가가는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우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좌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같은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x의 값이요. 자, 2로 다가갈 때 f의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쓸까요? 그냥 f로 쓸래요. fx로 이렇게 써볼래요. 그 값이 어디로 다가가냐면 4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에 대해서요. 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과 오른쪽에 다가가는 것이 똑같은 값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극한을 따로 이렇게 써볼까요? 우극한도 4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나 더 써보죠. 그러면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2의 좌극한으로
4로서 다가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쵸? 그것도 4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다가간 값과 왼쪽에서 다가간 값이 같은 값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에 2로 다가갈 때 fx는요, 그 극한값이 4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